고수였던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외국계인데 앵커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지 3년 만에 1850억의 이익을 얻고 올해 5월 달에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도시가스 업체와 같은 데는 사실상 이 도시가스 요금이 공공요금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도시나 도시가스라거나 또는 전기, 수도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기서 많은 이윤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고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진짜 고수익을 얻고 물러갔다면은, 이걸 매각했다면은, 그리고 매각한 뒤에 다시 들어온데도 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의 다른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사들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 기업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또 운영되고 그래서 사모펀드들의 어떤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점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는가를 따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난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 2015년부터 특히 2016년에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2016년 4월에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 기준이라는 이 기준을 지침을 갖다가 개정하면서 도시가스의 이익을 더 많이 나게끔 하는 투자 보유수율을 갖다가 인상을 시켰어요. 이 이외에도 감가상각비라거나 법인세 산정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요금을 소매요금을 갖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보다는 도시가스 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가 자본수익 이익률인 자기자본 보수율을 계산 방식을 갖다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자기자본 보수율에 2 내지 3% 가산하는 방식에서 자기자본 보수율 플러스 타인자본 보수율까지 가중평균해가지고 2 내지 3% 또 가산하도록 이렇게 또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도 단계적 누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최고세율을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법인세 비용을 또 부풀리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산업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중에 몇 개나 산업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다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위험계수 계산 방식이라거나 가산투자보수율 산출방식, 연체수수료 등 잡수익의 원가차감, 금융수익 원가차감, 법인세 비용 계산 방식, 그 다음에 공급설비의 과대매입 가능성 해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가 따로 조사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감사원에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추가로 감사할 만한 감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같은 데는 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정신이 이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에너지라거나 물이라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데도 그 정신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에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돈벌이 잘 된다는 소문 듣고 몰려오고 있는 현실이라면은 뭔가 이거는 원가 계산 방식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기업이 운영되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과도한 어떤 이윤이 창출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좀 감사 여부를 한번 깊이 좀 판단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관심 있게 정선 살펴보겠습니다. 노회찬입니다.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예, 감사원장께서는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예.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구치소 내의 과밀 수용 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6.38제곱미터에 최대 6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1.06제곱미터 하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걸 제가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일간신문 있죠? 그 신문지 2장 반입니다. 2장 반이 좀 안 됩니다. 2장하고 0.4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수용 면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쇼하네. 쇼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기에 제가 누운 걸 보셨겠지만 옆 사람하고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야 된다면은 모로 누워가지고 자야만 옆 사람하고 간격이 유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31일 날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여기도 똑같은 면적입니다. 근데 이 면적이 기가 막힌 것은 구치소에서 이 수용자들에게 지급하는 1인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그 매트리스 면적이 이거 2배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수용되어 있으면은 매트리스가 6개가 지급이 되는데 그 방에 6개를 다 깔 수가 없는 겁니다. 3개 깔고 6명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CNN을 통해 가지고 유엔 기구에 이 교도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제소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수용되어 있는 그 거실의 면적은 10.0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정 내린 사람이 쓰고 있던 수용 면적의 10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서울구치소에 독실이 아닌 여러 명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에서 수용 과밀도가 158%라고 법무부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법원에서까지 지금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사실 변호사라면은 지금 그냥 구치소 돌아다니면서 수용자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소송 원고단을 갖다가 모집하고 싶어요. 그럼 분명히 재판하면 이길 거 아닙니까? 만일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과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다 걸어서 똑같은 판결을 서울 부산고법에서처럼 받아낸다면은 정부가 배상해야 될 금액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0억이 넘어요. 740억 정도 나와요. 감사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300억 조금 안 되죠? 1,000억이 조금 넘는. 좀 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뭐 돈이 아까워서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인권도 문제 아닙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교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감사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동일한 답변이 됩니다만은 저희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 맞으리라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또 감사에서 접근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이 이미 보도된 이 사실을 가지고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면은 다 정부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데 시간도 소요될 것인데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냥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왔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나름 차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법리나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감사로 접근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직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서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원이 국고 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이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주였던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외국계인데 앵커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지 3년 만에 1850억의 이익을 얻고 올해 5월 달에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도시가스 업체와 같은 데는 사실상 이 도시가스 요금이 공공요금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도시가스라거나 또는 전기, 수도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기서 많은 이윤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고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진짜 고수익을 얻고 물러갔다면은 이걸 매각했다면은 그리고 매각한 뒤에 다시 들어온데도 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의 다른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사들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막대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가 자본수익 이익률인 자기자본 보수율을 계산 방식을 갖다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자기자본 보수율에 2 내지 3% 가산하는 방식에서 자기자본 보수율 플러스 타인자본 보수율까지 가중평균해가지고 2 내지 3% 또 가산하도록 이렇게 또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도 단계적 누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최고세율을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법인세 비용을 또 부풀리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산업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중에 몇 개나 산업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좀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다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위험계수 계산 방식이라거나 가산투자보수율 산출 방식, 연체수수료 등 잡수익의 원가차감, 금융수익 원가차감, 법인세 비용 계산 방식, 그 다음에
공급 설비의 과대 매입 가능성 해소 뭐 이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가 이제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예.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구치소 내의 과밀 수용 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6.38제곱미터에 최대 6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1.06제곱미터 하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걸 제가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일간 신문 있죠? 그 신문지 2장 반입니다. 2장 반이 좀 안 됩니다. 2장하고 0.4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수용 면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가 따로 조사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감사원에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추가로 감사할 만한 감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같은 데는 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정신이 이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에너지라거나 물이라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데도 그 정신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에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돈벌이 잘 된다는 소문 듣고 몰려오고 있는 현실이라면은 뭔가 이거는 원가 계산 방식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기업이 운영되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과도한 어떤 이윤이 창출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좀 감사 여부를 한번 깊이 좀 판단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관심 있게 정선 살펴보겠습니다. 노회찬입니다.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예. 감사원장께서는 지난해 12월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 기업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또 운영되고 그래서 사모펀드들의 어떤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점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는가를 따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난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 2015년부터 특히 2016년에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2016년 4월에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 기준이라는 이 기준을 지침을 갖다가 개정하면서 도시가스의 이익을 더 많이 나게끔 하는 투자 보유수율을 갖다가 인상을 시켰어요. 이 이외에도 뭐 감가상각비라거나 법인세 산정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요금을 소매 요금을 갖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보다는 도시가스 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어요.